그 어쨌든 뉴욕 증시는 정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이스라엘이 그 이란 방송사 공격을 해서 이 폭격하는 게 그 앵커가 이야기하던 중에 막 이렇게 폭격 맞는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기도 했고 여기에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좀 들어온 소식인데 백악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일정 단축하고 조기 귀국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교전 확전을 두고 월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러는 분석이 위에 지금 두 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AJ벨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때 유가,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우려사항이 있다. 더 우려할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퀀텀 스트래티지에서도 이 중동 갈등이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던 그러한 수준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강도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내놨습니다. 반면 도이치방크에서는 이 월요일장의 전개 사항을 봤을 때 양쪽의 상황이 극단적인 이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다소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상황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국제유가 엄청 급속도로 올랐었었는데 이런 긴장이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낙관록에 좀 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쨌든 G7 일정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걸로 봐서는 무언가 이 갈등 상황이 아주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작은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보던 수준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 요거 테슬라 소식은 잠시만요. 저 채팅창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들어와 주신 것 같아서. 오분봉님, 서프라이즈 출첵 반갑습니다. 좋아요 하시고 나가시려고요? 바쁘셔서? 네.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자, 그러면 저희 앞서 이제 월가에서 이 중동 갈등 상황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테슬라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일단 아래 영상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요거 모델 X 사진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오는 바람에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가 안 돼서 미국에서 업그레이드한 모델 S, X 고가 라인이죠. 이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각각 출고가를 $5,000씩 인상을 해서 하나로 잡으면 1억 2천만 원 정도 요 수준에서 기본가 수준을 합니다. 이렇게 신형 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을 한 이유, 이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이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조금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워낙 이 원재료 값이 오르니까 이 상승에 대한 비용 일부를 전가하려는 의도도 같이 도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테슬라 주가에 그리고 테슬라 실적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급 사양이었던 모델 S와 X가 5만 대를 전 세계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델 3와 Y 같은 경우 주력 모델이죠. 170만 대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한 것이 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지위를 확보해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모델 Y 자율주행 어린이 모형 쾅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한 15초 되는 분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며칠 전 영상이에요. 제가 지금 X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어린이 모형 영상이 보면 왼쪽에 있다가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저 노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쵸? 슉 가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이런 또 영상이 계속 지금 SNS상에서 돌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하고 더 무서운 게 그냥 가요. 이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 머릿속에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네, 맞아요, 은님. 오늘도 테슬라 이슈로 시작이에요. 제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기업 얘기가 있어도 테슬라를 앞면에 배치를 해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더 오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영상은 제가 X에서 한번 캡처를 좀 가봤습니다. 왓츠앱 인수한 지 한 11년 정도 됐잖아요.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는 광고 막 넣었죠. 당연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고니까요. 메타 입장에서는. 그런데 왓츠앱에서는 광고 도입하는 걸 좀 미뤄오다가 이번에 왓츠앱 인스타 인수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 요 승소 소식 든 와중에 왓츠앱에 광고를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을 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는요, 클릭 투 메시지라고 해서 이 브랜드 광고 게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난달인가 저커버그가 어느 그 애널리스트 상대로 얘기한 거에서 이 브랜드와 소비자 간 메시징, 그러니까 요거 광고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 사업의 다음 축이라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광고 도입 확대에 따른 부분을 좀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왓츠앱 월간 사용자 수가 30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예. 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우리가 이전에 카카오 얘기하면서 그 광고 때문에 너무 무거워져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연구원한테 제가 질문했던 적도 있던 것 같은데, 물론 왓츠앱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무거워져서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주들의 입장이나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는 필수적인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독 서비스도 도입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관리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다수로 향해 메시징을 일반적으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도 도입을 해서 이것도 이제 수익화하려고 하는 수순입니다. 예. 메타는 오늘 장에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얼마 전 젠슨왕과 또 마크롱 대통령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그런 유럽 쪽으로 날아갔던 젠슨왕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엔비디아 1.92% 상승했습니다. 일단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엄청나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랠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체 시장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 이 정기 성장 가능성이 다소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투자 등급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를 205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파이프 샌들러에서 AMD 목표가 상향 조치 나오면서 AMD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지난주 우리 같이 봤던 AMD 행사 소식, 그리고 앞으로 공개할 이 차세대 칩 관련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모습이죠. AMD 목표가를 파이프 샌들러에서는 125달러 선에서 140달러 선으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점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모모라고 해서 AI 모아모아, 제가 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AI 모모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으로 정해봤고, 첫 번째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인력 쟁탈전도 전쟁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AI 비전을 구현할 엔지니어랑 개발자 모집, 이것도 역시나 경쟁이 치열하게 요 테크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앱 오픈 AI에서 지금 채용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성장 압박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인재 채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최근에 그 아이폰의 디자인 아버지라고 보는 조니 아이브 그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스타카트 CEO라든지 넥스트도어 이런 CFO를 영입을 하면서 인재 영입전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메타에서는요. 저커버그가 직접 뜁니다. 이메일이랑 왓츠앱 등에서 인력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메타가 이 지금 인재 유지율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 60%대, 그리고 위에서 이제 설명드린 오픈 AI 같은 경우도 60%대로 다소 경쟁사 대비 낮아요. 인재 유지율이. 엔드로픽 같은 경우에는 80%, 구글 딥마인드는 70%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AI 조직 개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제품 개발이랑 인공 일방지능 이렇게 연구, 이렇게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 물론 과도기적인 국면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요. 이런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핵심 인력 유출, 그리고 되면서 내부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3년에 남아 관련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논문 내고 개발했던 사람들 14명 중에 11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절실하겠죠. 저커버그가 직접 뛸 만큼요. 그러면 왜 엔트로픽이랑 구글 딥마인드는 이렇게 유지가 될까?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도 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재 잔류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연봉 같은 거, 뭐 보너스, 스톡 옵션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듯해요. 반면 이렇게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더 엄중하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죠. 애플에서 AI 개발 주도해온 책임자 해고가 임박했다라는 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리 담당에서 하고 있던 사람인데 구글에서 2018년에 영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이랑 AI 부문장 이때 구글에서도 이렇게 맡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머신러닝의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을 맡았었는데 이 시리 업데이트 시점이 연기되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해고를 당하거나 일단 AI 책임자에 강등됐다. 이렇게 치열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좀 AI 모모 첫 번째 소식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쵸. 해고 불시하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AI 책임자로서의 강등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열일개발자 회의에 원래 스스로 PT하고 같이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대요. 그런 만큼,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 얼굴을 등장하지 않은 만큼, 입지가 많이 약화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해고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해고 임박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은님. 사실 영상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냥 디펜스 이렇게 치어서 가져오다 보니까 덴마크 뭐 드론이랑 약간 그쪽 영상인데 영상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목은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국방 먹거리 향의 충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AI사들이 요 국방 안보 관련해서 요 국방 시스템 관련해서도 속도를 올리고 있는 시점이죠. 오늘 나온 소식은요. 오픈 AI가 미 국방부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12월에 안드릴이랑 국가 안보 임무 관련해서 AI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규모 계약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오픈 AI뿐만이 아니라요. 뭐 엔스로픽 또 팔란티어랑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도 요 자사 AI 모델을 미국 국방 안보기관에 제공을 하면서 요 국방 쪽과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